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코스트코입니다. 소비가 둔화될 때가 되기는 했죠. 네, 간밤 코스트코의 주가가 3월 실적 부진 영향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매출도 좀 줄었고요. 비용 부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고용 시장이 점점 둔화되는 걸 보면 그러면 소비자들의 지갑이 조금 얇아지고 소비 둔화도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코스트코가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3월 동일 점포 매출이 0.9% 늘어났거든요. 네. 2020년 4월 이후 최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코스트코는 특이하게 매달 한 번씩 그 전월 달의 경우에 미국과 캐나다의 동일 점포 매출이라든가 이커머스 매출을 발표합니다. 네. 전체 매출 사항만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0.9% 정도 늘어난 거가 어느 정도냐는 것인데요. 예. 작년 12월에는 같은 기준으로 6%가 늘어났었고요. 1월 달에도 6% 늘어났고 아이고. 2월 2월 달에는 3.5%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세가 확 줄어들었다라고 그러네요. 보셔야 되겠고요. 네. 물론 유가라든가 환율의 변동폭 고려한 것보다 조금 높지만 어찌됐건 추세 자체가 좀 내려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저희가 그저께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시티은행에서 발행한 시티카드의 사용량이 1% 정도 전월 대비 감소했다고 말씀드렸고, 네. 어느 것이 줄어드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 거는 좀 늘어나지만 다른 소비가 좀 맞아요. 줄어들었다라고 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소비가 어떤 것이냐? 할 수 없이 계속 사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코스트 가면 제일 먼저 많이 사는 것이 식료품을 많이 사실 그렇죠. 것 같고요. 예.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뭐 옷도 많이 팔고요. 거기 보면 그리고 가구도 팔고 다 팔고 뭐 쉽게 얘기해서 아이패드도 팔고요. 컴퓨터도 팔고 다 팔지 다 팔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것이 팔고 아니면 덜 팔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시는데 코스트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소비가 어느 쪽 몰리냐는 것인데요. 일단 안 팔린 것부터 말씀드리면 가구가 안 팔렸습니다. 가구가 좀 덜 네. 팔렸고요. 또 아쉽게도 장난감이 좀 덜 팔렸습니다. 아이고. 네, 덜 팔렸고 또 계절 용품이니까 계절에 맞춰서 뭐 봄이면 봄에 뭐 각 나라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네네. 예를 뭐 꽃을 사거나 네. 아니면 뭐 잔디의 씨를 뭐 잔디도 이렇게 다 사거든요. 흙도 사고 다 비료도 사는데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뭐 줄어들었다. 아니 계절 용품이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보석류. 그러니까 거기 보면 목걸이도 팔고 반지도 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이 지금 줄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잘 팔린 게 뭐냐? 그런 건 세상이랑 상관없이 잘 팔린 것은 식료품 계속 잘 팔렸고요. 건강 보조식품 팔죠. 거기 코스트코 가시면은요. 뭐 비타민 파는데 그런 거 얘기했고요. 그리고 미용 용품이요,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계속 잘 팔렸고 옷은 또 잘 팔렸답니다. 옷. 그렇군요. 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코스트코가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강한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데요. 그렇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은 예전보다 지금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서비스 관련 품목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는데 뭔가 임의 소비죠. 제가 말씀드린 것 네네. 선택적으로 사는 것들에 대해서 소비가 좀 줄어드는 그렇기 그걸 때문에 줄이고 여행을 가는군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소비는 약간 줄어드는데 그런 네. 것은 결국 결론은 뭐냐면 코스트코도 인플레이션에 완벽하게 지금 살아남는 기업은 아니다. 그렇겠네요. 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예.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가의 시각 확인해드리면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21명의 매수 의견에 7명의 보유해서 압도적으로 매수가 많은데요. 3월 이후만 보면은요. 세 곳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고요. 투자 의견을 상향한 것은 한 곳입니다. 오늘 같은 데 보면 오펜하이머랑 텔시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겠고요. 각각 목표 주가를 550, 540달러 했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마감하고 나서 하나 더 나온 거가 도이치뱅크에서 나왔는데요. 네. 일단 여전히 그 상관없이 이건 장기주 좋다. 하면서 목표 주가를 내리면서 의미적으로 1달러를 내렸습니다. 목표 주가를.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늘 말씀드리면 매출액이라든가 주당이익 배당금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림을 보면 장기적으로 뭐 투자하는데 뭐 문제 없다라는 생각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번 인플레이션이 뭐 스티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이랑 좀 다른 국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코스트코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오히려 취약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특징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성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은 애플입니다.
아이폰 수요는 도대체 왜 자꾸 늘어날까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애플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T 기기 뭐 다른 거 얘기할 때는 다 안 팔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폰과 그리고 또 서비스 매출 이 부분은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 꾸준하네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일단 그 중립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만 목표 주가는 조금 더 158에서 168로 올리면서 좀 올리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글로벌 아이폰 수요라든가 서비스 수요의 호조세가 일단 지속되고 있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겠고요. 또 이제 이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가 좀 주요한 이번에 1분기라든가 2분기 실적 볼 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 달러가 어찌됐건 포인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114, 115 하던 것이 101, 102 정도 와 있어서 많이 내려왔죠. 달러의 네. 약세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에 따라서 뭔가 좀 수익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맥 시리즈라든가 아이패드는 약간 부진하지만 그들도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 서비스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폰 대비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요. 이게 4, 5년 되면 여기는 거의 비슷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의 서비스 매출도 3분기 이후 아주 급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 지금 애플에 대해서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애플 기기에 활성화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이폰, 아이패드 갖고 계신 몸이 다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더라도 애플의 본사에 누군가 데이터는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겠죠. 활성화되어 있는 사용자가 예. 20억 대입니다. 20억. 20억대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8%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유료 구독 서비스 있죠. 그러니까 서비스라든가 예. 뭐 한 달에 1달러 내고 5달러 내건 아니면 뭐 음악을 듣건 이런 것들이요. 9.35억 명. 그러니까 그 기기의 사용자 기준이니까 이건요. 네. 어찌됐건 9억 명이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절반은 내고 있네요. 저도 한 2개 내고 있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서비스 매출은 1년 전 대비 작년에 얼마나 늘어났냐. 이게 무섭거든요. 19%가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는 오늘 전반적으로 또 올라갔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완벽하게 좋은 시장 아니기 때문에요. 적정 주가와 어느 정도 붙어 있냐를 보셔야 되겠는데 위가 적정 주가고 아래가 지금 주가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많이 붙어 있죠 지금이요. 그러니까요. 예, 작년 12월과 금년 1, 2월은 많이 좀 차이가 있다라 보셔야 되겠고요. 아까 그 소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여행 잠깐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이 오늘 미국 시장 노는 날입니다. 오늘 그렇죠. 금요일 네. 놉니다. 그게 성금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성금요일이니까 롱 위켄드라고 미국에서 얘기했다면 여행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보면 주말에요. 이번 주부터 주말에 이번 한 주까지 주말까지 누군가를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명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지. 왜냐하면 비행기 이동수, 플라이트 수가 나오니까요. 이게 2019년이 최대가 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여행 수요가 살아있다는 것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곳곳에서 일단 수요는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통합해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여행이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애플과 서비스 매출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콕콕 집어서 핫스탁으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핫스탁은 이 종목 오늘 또 뺄 수가 없습니다. 알파벳입니다. AI 대장은 원래 나였잖아. 예. 최근 들어서 이 AI 모멘텀이랑 함께 주가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이슈가 뭐 엔비디아를 압도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그 칩, 슈퍼컴퓨터 이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구글 검색 엔진에 AI를 통합한다고 하네요. 뭐 우여곡절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역시나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이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GPT를 발표하면서 뭔가 순서가 뒤진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알파벳은 처음에 그다음에 바로 바드라고 나왔지만 뭔가 큰 실수를 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좀 창피를 좀 당했죠. 네, 창피를 당했죠. 예. 그러다 보니 늦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엔비디아보다 자기가 좋은 슈퍼컴퓨터를 만들었고 구체적으로 보면 속도가 몇 배가 빠르고 효율성 몇 하더라고요. 배가 뭐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별로 귀에 잘 안 들어오죠 지금. 그건 그래요. 그것은 핵심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구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를 많이 쓰고 있지만 네. 검색으로. 해외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글이 좀 압도하고 있는 건 다들 인정하실 그렇죠. 수 있어 보이고요. 많은 분들이 요즘 보더라도 저희 방송 실시간 보시는 보다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세상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커진 것은 어찌됐건 그런 빙이라든가 빙의 챗GPT가 합쳐지면서 빙이란 걸 쓰는 사람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1년에 거의 안 쓰는 거 적어도 하루에 몇 번을 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쓰면 쓸수록 거기에 관련된 광고가 묶어가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분명히 점유율이 늘어나고 그 점유율은 오롯이
구글에서 뺏기는 분명히 팩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소외됐다는 건 분명히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6개월의 주가의 추이를 보면은요, 애플이 한 17%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분전을 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24%가 올라간 반면에 알파벳은 9.6%밖에 올라가지 그러니까요. 못했습니다. 많이 쳐져 있었어요. 다만 또 최근 한 달만 보면 똑같습니다. 또 한 달만. 그래요? 네. 그래서 알파벳에 저력이 있다라고 일단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구글이 안타깝게도 3위하는 시장이 지금 클라우드 시장이거든요. 네. 그 아마존 1등,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인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올라갔는데 구글은 여전히 3위는 맞는데요. 이게 이제 수익성으로는 당연히 마이너스였는데요. 적자였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존 엄청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 부분의 적자인데 아마 이것도 빠르면 내년 정도에 흑자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결국은 적정 주가의 차이가 가장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빅테크 중에 가장 벌어져 있다는 걸 예.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뭐 할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적정 주가 차트를 많이 보여주시는데 이 정도로 갭이 벌어져 있는 종목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테크주 안에서는 정말 뭐 흔치 않은 그런 종목인 것 같으니까 알파벳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하고 올라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특징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위원님의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10대들의 소비 패턴입니다. 오, 뭔가 좀 신선한데요? 네, 그 10대들의 소비 패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뭐 나름대로 요즘 10대가 어떻다, 뭐 20대 어떻다 얘기하고 요즘 G세대는 다르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꾸준하게 우리가 신뢰를 갖고 볼 수 있는 것이 파이퍼 샌들이라는 증권사에서 네. 거의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이거를 1년에 2번 합니다. 봄, 그렇군요. 가을에 하는 예. 소위 그 10대들의 소비 행태를 조사를 통한 주식시장 이런 걸 한번 분석하는 자료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유튜브 그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네네. 빙에서 검색해도 나올 텐데 네. 들어가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관심 있는 분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 중반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에도 5,600명 이상의 미국의 10대들이 여기에 설문에 참여했고요. 미국의 47개 주의 친구들이 여기 이제 설문에 응답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남자 여자 비중도 있겠고요. 뭐 남자가 조금 많았고 여자가 좀 적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소득 계층도 나오고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의 평균 소득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그 정도라고 보야 되겠고요. 16.2세가 평균 나이가 이번 네. 설문 참여했다. 16.2세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만으로도 바뀌지만 뭐 17세, 18세니까 고등학생이겠네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예.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큰 윤곽부터 잡아드리면 소비 행태에 관한 특징적인 걸 몇 개 좀 먼저 좀 잡아드리면 네. 2022년 대비요 소비가 지금 2% 정도 늘어났습니다. 소비가 엄청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이한 거는요. 고소득 가정이 6%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소득 가정이 6% 늘어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이 아닌 쪽은 마이너스를 가능성이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예, 통계적 의미로 보면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좀 관심 있고 여러분들한테 자주 소개해드렸던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 라인이 되겠는데요. 화장품 소비는 전체 그 10대들의 사용하는 그런 100을 소비하면 그중에 어떤 걸 사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제일 많이 사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친구들은 먹는 데 쓰고요. 항상 똑같습니다. 20년째 똑같고요. 젊은 여성들은 저 친구도 그 꾸미는 데 합니다. 옷 그렇군요. 입고 이런 걸 많이 네. 하는데요.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5%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그 작년 가을보다 작년 봄보다 화장품의 소비가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젊은 남성분들 아실 것 같고 저는 사실 이쪽에 잘 문외한이지만 저도 잘 몰라요.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화장을 보면 크게 보면 스킨케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색조 화장이 아닌 거라고 하고요. 그쵸. 영어로 보면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색조 화장품을 라인을 하는데요. 이거 어찌 보면 말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요. 색조 화장품 소비가 스킨케어 소비보다 커졌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네. 화장하니까 색깔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당연히 색조가 가격이 비싼 거로 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 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선호 브랜드는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고 어저께도 보여드렸는데 엘프가 1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압도적인 1위를 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선호 그럼 그 화장품을 어디로 사러 가냐가 중요한데요.
그 얼타뷰테 어저께도 보여드렸는데 네. 얼타뷰테가 1위가 되겠고요. 2위는 세프라입니다. 세프라는 세프라는 많이 아시다시피 가는군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네. 루비통이 갖고 있는 거가 예.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온라인도 있는데요. 이들이 온라인 다 있는데 그 둘이 1등과 각각 1등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애플과 관련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에 관해서 애플페이 시장을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그 많은 사람이 돈을 주고받고 할 때 그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카카오 뭐 주고받지 않습니까? 예. 애플페이 사용자가 전체 페이 간편 결제에서 1위입니다. 41%가 나는 애플페이를 쓴다 이라고 얘기했겠고요. 두 번째가 그 페이팔에서 벤모가 39%. 이게 2년 전까지는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지금 뺏기고 있는 겁니다. 예. 점유율이 애플페이가 이기겠다는 그렇군요. 거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삼성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뭐 초대박이 났다는데 뭐 지금 그런 거 모르겠지만은요. 아이폰 점유율이 87%입니다. 지금요. 압도적이네요. 다음 스마트폰을 뭘 사야겠다면 지금 삼성 쓰는 사람들은 다음에는 아이폰 쓰겠다는 게 더 많은 겁니다. 그러네요. 88%가 되겠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애플워치가 35%가 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계가 잘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 주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의류 및 신발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이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의류랑 신발은 압도적으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17년째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나이키가요. 특히 의류는 33%를 1위를 하고 있고요. 신발은 더욱더 압도적이죠. 61%가 1위를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어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그요. 네네. 어그는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출했고요. 전체 가치리 여성이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용도 있거든요. 오, 그러네요. 근데 여성이 5위를 차지한 정도로 엄청난 시장에 했겠고요. 저희가 한번 월가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싸라고 하나요? 인플루언서가 해갖고 여성 친구 아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시는 분. 그분이 나하고 히트를 치게 다시 히트를 쳤는데 그게 되겠고요. 저희가 런닝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무선 수치가 나왔는데요. 런닝화를 저희가 호카랑 올러닝을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올러닝이요. 각각 12위로 처음에 20위권에 들어왔고요. 호카가 19위로 처음으로 20위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더욱더 무서운 건요. 고소득 가정 대상으로 했을 때는요. 각각 5위랑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호. 그러니까 고소득 가정에서의 이걸 온라인과 좋아하는구나. 호카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대학생의 어떤 특정 대학의 절반이 호카를 신는다는 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가 다 이런 이유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 월요일 날 월가우즈 시간에서 저희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월가우즈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10대가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앞으로도 많이 어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